봅시다. 삼가함수 첫 시간이에요, 그죠? 삼가함수 첫 시간. 우리가 삼가함수를 배우는 목적이 있어요. 삼각함수. 얘를 왜 배우냐? 당구 잘 치려고요. 당구 잘 쳐? 아니, 그게 아니죠. 각에 관한 이야기야. 좌표 평면을 가져올게요. X축. 마음이 삐뚤어. 배가 고프다는 얘기죠. Y축. 여기다 Y는 X란 직선을 그려요. 그죠?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우리 또 뭐 배웠어?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렇죠. 치수함수, 로그함수, 그렇죠. 다 배웠네 이제. 삼각함수. 참을 수 없어요? 왜 그래? 삼각함수 그려야 돼. 그럼 이 자리가 1,0이잖아요. 여기 0,1이고요. 그죠? 여기다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리고자 해요. sin 30도의 값은 2분의 1이야. 그렇지. 그럼 2분의 1이라는 자리는 여기 함수값, y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30도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거야. 30도가 어디 있을까? 30이 아니죠. 이건 실수고 얘는 실수가 아니야. 여긴 실수축인 거거든요. 주어진 각도를 갖다가 좌표 평면에 잡을 수가 없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지금 우리가 여기다 같이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만 그리는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죠. 여기 30도, 60도, 90도, 그리고 여기가 숫자 1. 우리가 만든 좌표에다가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y = x를 그릴 수 있냐? 없다는 거야. 그럼 뭐가 문제냐? 여기 주어진 각도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각이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같이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삼각함수를 배우는 목적은 바로 딱 하나예요. 각의 실수가. 각을 실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각을 실수로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그건 잠시 뒤에 호도법 부분에서 우리가 따로 얘기를 하고, 일단 각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은 도형이에요, 도형. 그렇죠? 도형.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의 반직선을 가져오고 또 다른 하나의 반직선을 가져와요. 이걸 O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A, O, B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때 두 반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X축의 양의 방향에 해당하는 하나의 반직선을 가져와서 이걸 갖다 우리가 기준이 되는 직선이다라고 할게요. 반직선 시초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초선. 둘 다 우리는 동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시초선이라 하고, 그로부터 식의 반대 방향을 플러스 값으로 기준 잡아. 그래서 이 반직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임에 따라 이만큼의 크기를 우리가 각으로 나타내죠. 그때 이 놈을 하나 그냥 우리가 동경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동경. 그러니까 시초선이 있고 하나의 동경이 있어서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우리는 이걸 얘기할 거야. 그래서 식의 반대 방향의 각을 양의 각이라 했고, 식의 방향의 각을 그럼 음의 각으로 이렇게 나타내겠네. 그럼 얘가 이 정도면 대략 뭐 45도 정도? 각이 커지면 뭐 90도가 될 수도 있고 180도가 될 수 있고, 한 바퀴를 돌면 당연히 3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의 크기가 360도가 다는 아니죠. 그죠? 자, 여기가 대략 30도로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얘가 한 바퀴를 돌면 360도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0과 360도 사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해서 숫자가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얘를 좀 더 돌리면 390도라는 값도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럼 390도라는 것은 360에다 30도만큼 더 간 거니까 이 회전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시초선이 있을 때 이 하나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 우리 눈에는 얘 크기가 30도지만 이게 실제로 30도냐?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거꾸로 돌겠습니다. 거꾸로 돌게 되면 마이너스 360도를 도는 거겠지? 그리고 내가 다시 플러스 30도만큼 옮겨져요. 그럼 마이너스 330도? 이것도 우리 눈에는 30도의 각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100바퀴 돌 수도 있겠네요. 그건 모르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문제에서 정의역을 제한을 둡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이는 예각이라고는 좀 그렇고 눈에 보이는 작은 각, 양의 각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를 정할 거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일반화된 표현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일반각의 표현이 있어요. 일반각. 그래서 일반각의 표현이 뭐냐면 일단 기준이 바퀴수가 한 바퀴 돌 때마다 360도니까 360도에서 몇 바퀴를 돌았어? 몰라요. 그리고 30도로 움직인 거야. 얘는 360도에 한 바퀴를 도는 것이고 얘는 360도를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30도를 온 거니까 여기에 정수배만큼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얘기를 한다면 양의 각을 알파로 가져올게요. 눈에 보이는 30도. 그럼 이 세타라는 값은 어떻게 하냐면 360의 배수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때 알파의 범위를 우리가 그냥 0과 360도 사이, 때로는 마이너스 180도와 플러스 180도 사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즉 360의 정수배 플러스 알파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일반각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제한 범위를 준다 그랬지?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에 있도록 하려면 얘가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1100도가 있습니다. 얘가 나타내는 각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라. 알파를 0과 360도 사이에서. 그럼 360의 배수에 근접한 숫자 1080도가 360의 3배죠. 맞죠? 그럼 얘는 360의 배 3배 플러스 30과 같으니 그냥 얘가 실제로는 우리 눈에는 1100이라고 숫자를 적어놨지만 이게 실제로 1100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정수배 플러스 3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일반화된 표현을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는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겨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아까 선생님이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점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자 라고 했으므로 실제로 좌표 평면 위에 각을 갖다가 도시하는 거죠. 여기 시초선이 있어. 각이 이 정도 돼 있으면 얘는 1사분면에 위 있는 각이 되겠지. 그럼 얘는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럼 실제로 좌표 평면에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꾸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긴 해요. 다만 그냥 여기 주어진 이 각이 얘가 1사분면이 있다. 그럼 1사분면 각은 어떻게 일반화된 표현이 가능할까? 1사분면은 그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360도의 정수배, 그죠? 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겠지. 정수배 자체가 이만큼이잖아, 그지? 그거보다는 크되 360의 정수배 배수 플러스 90도보다는 작은 각이 될 때가 1사분면 위에는 각이 되겠네요. 이 값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똑같은 회전수니까. 그럼 여기다 플러스 190, 여기다 플러스 180 하면 2사분면, 그죠? 여기다 플러스 180 플러스 270 하면 3사분면, 또 90도를 더하면 4사분면. 물론 여기를 360의 배수 빼기 90도와 등호 뺄게 그냥 아예. 그리고 360의 배수라고 한다면 360도는 X축의 양의 방향, 얘는 90도만큼 뺀 거. 그럼 이것도 우리가 얘는 4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4분면 위의 각인데 요놈에 관한 일반화된 유형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한번 그 문제 접해보도록 하죠. 54번입니다.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에요. 3, 4분면의 각. 그렇다면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 되겠느냐 이런 거지.
3, 4분면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3, 4분면은 180도와 270도 사이에 있는 각입니다.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3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60도하고 90도니까 1, 4분면이 되겠네. 맞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얘가 실제로 180과 270으로 딱 고정된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지.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각이 하나 있어요. 이 각이 뭔지 모르는데 그것을 3배 하는 거잖아. 그죠? 3배죠. 그러니까 1, 4분면에 있는 60과 90도 사이에 있는 거를 3배를 하면 당연히 이렇게 180과 270이 나오니까 3, 4분면이 되지만 이것을 넘어선 다른 각을 계속 회전하다 보니 결국은 3, 4분면에 가는 각이 얘 말고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얘를 일반화된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아까 저기 쓴 것처럼 3, 4분면의 각 세타를 360의 배수 플러스 180도와 360의 배수 플러스 270도 사이에 있는 각이다 라고 한번 써보자 이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3분의 세타라는 것은 120n 플러스 60도, 여기는 120도의 n 플러스 90도 사이가 돼. 그럼 이때 n 값은 뭔데? n은 바퀴수죠. 몇 바퀴 돌아? 몰라. 그러니까 이미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수 값들을 우리가 대입을 통해 어떤 놈일 때 실제로 속하는지를 한번 보는 거야. 그럼 n 대신 한번 0을 대입해 볼게요.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됐습니까? 모든 걸 다 대입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 n 대신 0을 대입하게 되면 3분의 세타라는 것은 실제로 60도하고 90도 사이가 돼. 아까 했던 기본적인 각. 그제? n 대신 1 대입해 볼게요. n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3분의 세타의 값은 얼마? 1 됐으니까 180도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 210도예요. 180도하고 210도라고? 생각해봐. 180도에 해당하는 각이 그냥 여기쯤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3배하면 얼마가 돼? 2배, 3배. 그러니까 여기죠. 270도는 3칸 간 거지. 1번, 2번, 3번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어진 범위에 있는 각이에요. 그걸 3배를 하게 되면 3, 3면 오냐. 그걸 좀 봐달라는 얘기거든. 조금 아까 이제 270도는 3개 더 돌려야 돼. 어차피 3칸씩 가서. 그러니까 요만큼에 있는 각을 3배하면 실제로 3, 4분면에 오게 되더라 이러니. n 대신 2를 대입해 봅시다.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3분의 세타의 범위는 얼마가 돼? 2 대입하니까 여기죠. 240이니까 300도죠. 300도. 그죠? 여기다 2 대입하니까 240, 330도인가요? 전부 다 30도씩 차이가 있죠. 자, 이 각들을 한번 나타내 볼게. 좌표 평면 위에다가 방금 했던 것들. 자, 실제로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n 대신 3을 대입하면 어떤 각이 되냐면 3 대입하면 얼마가 돼? 여기 360도, 360도가 돼요. 그럼 얘랑 똑같은 각이잖아. 그치? 그래서 n 대신 몇 개를 대입해봤어? 0, 1, 2, 3개의 값을 대입해봤죠. 그 3개가 여기는 3과 일치해요. k분의 세타의 범위를 구할 때는 0부터 k에 대입해보면 서로 다른 값이 나오고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같은 범위들이 계속 중복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값들을 범위를 한번 나타내보면 60도하고 90도 사이라고 했잖아. 그냥 점수는 안 쓰고 그냥 실수만 쓸게요. 여기가 60도, 여기가 90도야. 요만큼의 범위가 됩니다. 두 번째는 180도가 210도야. 180도가 여기죠. 210도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300도하고 330도예요. 300도는 얼마? 여기서부터 요만큼. 330도. 얘네들이 3배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여기까지 270도가 돼. 3, 4분면에 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각들의 특징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얘가 현재 30도니까 여기가 30도죠. 여기가 30도. 여기는 90도. 그럼 몇 도 차이가 나? 120도야. 그치? 얘랑 얘랑도 이놈도 다 똑같은 차이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각각의 값들에 대한 k분의 세타의 범위를 구할 때는 0부터 k 값을 한번 대입해 보시고 그리고 나타난 그런 범위들이 정확하게 똑같이 n 돼서 이렇게 나타내가 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주어진 점. 그래서 지금 몇 사분면의 각, 3, 4분면의 각이 몇 사분면을 말하려고 했으니까 4분면을 말하래. 우리는 각의 범위를 아예 다 구해놨잖아요. 그죠? 그 몇 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
사사분면에 있는 각의 형태가 되더라. 이런 얘기야. 알았죠? 좀 어렵죠?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경의 위치죠? 몇 사분면에 속하는 각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동경이라는 하나의 도형을 우리가 다뤄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도형들 사이, 즉 동경들 사이의 위치 관계에 조금 더 의미를 두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호도법을 하기 전에 그걸 먼저 할 건데, 우리 교재를 한번 넘겨보세요. 어디냐면 136쪽이죠. 일명 두 동경의 위치 관계예요.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의 형태를 한 번에 딱 외운다? 어려워요. 외우는 거는 그냥 정해져 있지. 근해 공식 정도. 곱셈 공식 인수분해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 식을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다 보여드릴 거고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외웠다가 시험지 받자마자 좀 써놓고 그리고 바로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지? 그리고 얘를 기억하는 방법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동경이라고 했으니까 좌표 평면 위에 두 개 반직선을 가져오는 거야. 그지? 지금까지 우리 하나의 동경의 위치를 쫙쫙쫙 움직여봤죠. 사분면별로.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이 얼마입니다. 두 동경이 X축 대칭이에요. 그럼 Y축 대칭도 있습니까? 네, 원점 대칭 다 있어요. 그 위치 관계를 보는 거야. 도형 이동처럼. 자, 보세요. 두 동경인데 하나가 이렇게 각이 있고 하나가 또 이렇게. 그래야 X축 대칭이지. 그치? 그럼 이렇게 각이 서로 똑같단 말이죠. 얘가 시초선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각을 가져올 건데 노란색으로 먼저 갈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간 각. 그것이 바로 알파라는 각이야. 또 하나의 각은 요만큼만 가겠습니다. 얘가 베타라는 각이야. 그럼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어떻게 X축 대칭 맞죠? 그치? 그럼 이 각이 몇 도인지는 아직 몰라. 근데 얘네들 특수성 자체를 찾아야 되는데 각이 똑같아.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가 포함이 되고 있고 일부러 떨어뜨려 놓긴 했어요. 근데 얘랑 각이 똑같지. 그럼 이 주황색 부분을 옮겨서 여기를 메꾸면 딱 들어맞지 않겠니? 그쵸? 그러면 이 주어진 X축 대칭 관계 동경이 이루는 각 자체가 몇 도가 됐든 알파가 이루는 각과 그리고 베타가 이루는 각 모두 양의 각으로 표현했으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몇 도가 되는 거야? 360도. 정확하게는 360의 배수가 되겠죠. 일반각인 거니까. 그지? 그래서 X축 대칭인 두 동경의 합이 360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타 또는 n의 범위를 문제에서 정해줘. 그럼 그걸 만족하는 각을 우리가 정하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 이것도 아니야. 여기는 6세타, 여기는 3세타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좀 이따 풀어볼게요. 두 번째. 그럼 이제 Y축 대칭이 있어야겠네. 그쵸? Y축 대칭이니까 동경이 요래 동경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요만큼이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베타야. 요 각과 요 각이 똑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어? 알파, 베타가. 얘네들은 똑같지만 겹치는 부분 여기네? 그럼 요 각이 X표면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이 각이 똑같겠죠. 그럼 베타를 옮겨서 이쪽으로 색칠하면 두 개 더한 게 180도를 이루겠네. 그래서 나온 형태야. 그래서 Y축 대칭일 땐 두 동경의 합이 360의 배수는 항상 시작에 거기다 플러스 180도가 남는 형태가 되더라. 이제 뭐 남았을까? 원점 대칭 남았죠. 그쵸? 근데 이 원점 대칭을 삼각함수에서는 동경에서 위치 관계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일직선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일직선. 그래서 좌표 평면이 있죠. 서브면에서 반대로 일직선 원점 대칭 관계는 없어. 똑같아. 그래서 이쪽에 반직선 하나, 이쪽으로 반직선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지? 그렇게 되면 이만큼의 각이 알파고 이 각이 바로 베타가 되는데 이 사이 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물론 이런 각들은 서로 똑같긴 해. 근데 이걸 갖다 여기다 색칠을 얼만큼 해서 특수각을 만들 수 있어? 모르죠. 자, 근데 봐봐. 여기가 겹쳐 있지. 여기 딱 가려놓으면 몇 도? 180도 보이죠? 이거 빼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반대를 직선일 때는 두 동경의 차가 360의 배수 플러스 180도의 형태를 이룬다. 바로 그겁니다. 알겠죠? 동경의 차야. 자, 그럼 그 다음 어떤 게 나오면 좋겠니?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이니까 Y = X의 대칭이 나와야겠죠. 그렇지?
y 콜 x 대칭이니까 y 콜 x는 직선을 그려놓고 동경을 두 개를 그려. 동글동글. 이만큼의 각이 알파의 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의 각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지우고 여기 딱 채우면 90도가 남네. 채웠다는 것은 두 개를 더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y 콜 x의 대칭일 땐 두 동경의 합이 360의 배수 플러스 90도가 되는 거다. 마지막 다섯 번째, y 콜 마이너스 x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때는 두 동경의 합이 360의 배수 플러스 270도가 돼. 그러니까 빼기 90도 이렇게 할게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한번 넘겨보세요. 현재 136쪽과 7쪽에 동경의 위치 관계 설명해 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암기하시면 돼요. 55번 보겠습니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어요. 세타, 7세타 두 개가 나왔어. 얘네가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 뭐야? 이거죠. 반대로 일직선. 맞니? 아까 어떻게 했어? 이거 지웠으니까 알파에서 베타. 동경을 뺀 것이 360의 배수 플러스 180이 나왔잖아. 그죠? 물론 여기서 마이너스 180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 그럼 얘를 알파, 얘를 베타로 볼게요. 근데 저걸 뺄 거니까. 그래서 6세타가 되겠죠? 정확하면 7세타 마이너스 세타. 이 각의 크기가 360의 배수 플러스 180도를 이룬다. 그럼 6으로 나눠버리면 세타는 얼마? 60n 플러스 30도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알겠어?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타가 90도 하고요 180도 사이에서 존재한대. 그럼 이걸 만족하는 n 값은 얼마가 돼야 돼? 1은 안 되죠. 2 되죠. 3 안 되죠. n이 1대야. 그래서 세타는 얼마다? 120도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알았어? 150도. 여기 10이니까 이렇게 해서 150도를 구하는 거야. 알았어요? 각각의 주어진 문제 유형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항상 그래. 새로운 내용이라서 암기할 사항들은 바로바로 하기 힘드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내용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이거는 y 콜 x 대칭이네. y 콜 x 대칭일 때는 플러스 90도구나. 이 내용을 보고 그리면서 한번 써봐서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세타 값을 한번 정한 연습을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